대한민국 유일 분양부석 전문가 허준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침체되어 있던 아파트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난 이유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도 한몫했고 뿐만 아니라 현재 분양 중인 미분양 아파트 물량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저희에게 아파트 분석 거래가 예전보다 두세 배가량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직접 꿈틀거리에 있다는 경기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로 해서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궁금한 분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2) 년 전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대처했나요? 진지하게 눈을 감고 2년 전을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다, 영끌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갔잖아요. 이때 미리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이미 아파트 팔고 튈 준비까지 끝냈어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3년 전 당시 모든 사람들은 아파트 불패 얘기에 푹 빠져 있을 때 저 혼자 미친놈처럼 저는 경제신문에 아파트 가격 폭락 경고에 대한 칼럼까지 썼었죠. 그만큼 저는 아파트 폭락 정보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나 경제신문 칼럼에 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죠. 온 나라가 아파트 거품과 폭등에 미쳐 있었으니까요. 다 지난 일이지만 당시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아마추어 장관인 김영미 국토부 장관과 당시 정부였어요. 어찌됐든 막차 타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과거 영끌 때도 그랬듯이 항상 사회 초년생과 열심히 일만 했던 성실한 사람들이 피해자였어요. 이들은 바보같이 일만 했기 때문에 부동산 흐름이나 부동산 정보가 뭔지도 알지도 못했으며 또한 관심조차 없었죠. 관심 있으면 그건 나쁜 짓인 거 마냥 투기꾼 분위기로 몰고 프레임을 항상 씌웠잖아요. 혹시나 누가 부동산 정보를 알려준다 해도 이게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었죠. 이게 우리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공통된 진짜 본 모습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 업자들의 먹잇감이 돼버려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전락한 거잖아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고 있고요. 아니 투자를 하던 투기를 하던 뭘 알아야 전세 사기나 영끌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재산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망하면 혼자만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이 살아난다는 언론 뉴스 기사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의 현 상황뿐이지 앞으로의 미래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지금도 서울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시장이 조금 꿈틀하는 걸로 몇몇 유튜버들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살아났다고 아가리를 졸라리 털어냅니다. 일부 유튜버는 이제 바닥 찍고 가격 상승하는 일만 남았다고 추적도 떱니다. 영끌 때 아파트 불패로 폈을 때랑 똑같은 데자부 같은 상황이에요.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로 사실이 아니니까 속지 마세요. 아마 뭘 팔아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친한 척 하는 사람들은 경계하세요. 대한민국 주택시장 위기는 오는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예요. 미국 연준금리 인상은 주택시장 수요를 억제시켜서 아파트 가격 안정화라는
얘기를 해야 하나? 거품이 빠진다고 얘기해야 하나? 아무튼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구매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래 절벽이 됐었죠. 1차 후폭풍이 지나갔고 이제는 2차 후폭풍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지방 도시들은 1차 후폭풍 충격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부터 중소업 건설사의 도미노식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더욱 증가하고 건축 자재 비용 또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인건비 상승과 또 분양한 아파트의 최종 잔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사가 증가할 겁니다. 분양 잔금 미수 건수 증가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중요한 자금 수입원이지만 잔금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시행 시공사는 자금 압박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기 전에 건설사는 미분양 물건 아파트를 가격 할인 분양이라는 초강수로 던지겠지만 이 방법 또한 단지 급한 불을 끌 정도의 시간 벌기용이기 때문에 부도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효과로서는 미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의 부도는 나비 효과 같은 분양시장 위기를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분양시장 위기는 곧 아파트 시장에도 가격 폭락이라는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아파트 매매 시장과 아파트 분양 시장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는데 아파트 분양 시장 분위기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반대로 아파트 분양 시장 분위기가 다운되어 가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 시장 분위기가 혼자 업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은 매머드급 위기로 올 겁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되겠죠. 올 하반기부터는 지방에 있는 지역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 할 거 없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위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과거 1997년, 8년 IMF 때부터 영끌과 반대되는 하우스포 등 아파트 시장의 상승과 폭락 때부터 저는 유심히 관찰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정보나 눈치 빠른 사람은 항상 치고 빠지기를 잘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열심히 일만 했거나 사회 경험이 없는 초년생들은 매번 항상 주택가격이 최고로 비쌀 때 고점이죠. 그때 구매를 하고 금리에 쳐 죽는 등 경제적 손해를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두 눈으로 쭉 지켜봐 왔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악순환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쭉 그렇게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주소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가르치고 옳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부동산 정보가 빠르거나 자금이 있는 사람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언제 들어갈 타임인지 언제 던질 타임인지 귀신같이 아는 사람만이 쉽게 돈을 벌게 하는 사회 구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큰 그림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은 국내 경기와 금리도 중요하지만 세계 경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요. 우리나라 대다수 주택 폭등과 폭락은 특히 폭락은 세계 경기 분위기에서 한 방에 결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부동산 시장의 바닥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주둥이로 먹고 사는 유튜버들이나 부동산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채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주택시장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의주시해야 할 겁니다. 잠깐 엎드리고 있었던 아파트 시장에서 투자자가 뭐 좀 먹을 게 있나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 반대로 마세요.
지금 먹을 게 있나 어슬렁거리는 사람은 머지않아 아뜨게 할 날이 올 테니까요. 기다리는 것도 참고 인내하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조급함 마음을 버리시고 여유롭게 한 발자국 뒤에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